많이 떨리네 이거. 아니 딱 각 잡고 찍어본 적 한 번도 없어. 해볼게. 안녕하세요, 제이무스입니다. 오늘은 Q&A를 찍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지 않아서 제가 좀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 헥헥 소리 녹음되면 안 돼. 왜? 괜찮은데? 귀여워가지고. 응. 그리고 몽아, 너가 헥헥대면 안 되지. 왜 어그로를 구름이가 했는데? 너가 했잖아 방금은. 구름이가 했어. 자, 첫 번째 질문 갈게요. 아 잠깐만,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어. 아 내가 멍이를 보면서 할게. 아, 그래. 비용은 얼마 들었나요? 아 비용은 일단은 비행기를 제외하고 6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저는 12주 3개월 과정을 했고, 그리고 4인실이었어요. 4인실. 왜 4인실을 했어? 이제 싸게 하려고 4인실 했는데 4인실은 너무 많아. 아. 3인실을 추천드려요. 3인실. 어학연수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학원에 가고 싶으면 일단 네이버에 필리핀 어학원을 치면 유학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그냥 바로 전화해서 바로 그날 바로 예약을 했어요. 거기가 필통 유학원이었고, 저는 다시 한다면은 다른 데에서 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이미 해봤으니까요. 아. 좋게 말하면요. 혹시 부정적인 것도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아 근데 내가 다른 유학원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 비교 대상이 없다. 비교 대상이 없어. 근데 나는 이제 연락이 너무 안 됐다. 그러면 어학연수 가기 전 영어 실력은 어땠어요? 영어를 아예 못해도 되나요? 영어를 진짜 아예 못해도 돼요. 제 초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못하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영어를 모르고 뭐 3인칭 단수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영어의 중요한 점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뜻을 한국어로도 내가 잘 몰라가지고 진짜 한국어로도 잘 이해가 안 갔어. 네, 하여튼 저는 완전 영어를 진짜 완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영어 진짜 많이 느셨나요? 저는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진짜 정말.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게, 다른 일본인 친구가 있어.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 근데 처음에 영어 수준 되게 비슷했단 말이야. 바디랭귀지로 거의 대화를 했다가 한 2달 때쯤인가? 같이 밥 먹을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전혀 안 는 거야. 간다고 무조건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노력을 좀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단어랑 스피킹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도 핸드폰을 계속 손에 쥐고 내가 하고 싶은 때 생각이 안 나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단어들 다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공부를 하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단어 외울 때는 하루에 10개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안 외워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요령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단어가 되게 슬슬 잘 외워졌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스펠링은 몰라요. 네. 이제 유미의 목표는 스피킹이 목적이었으니까. 그치, 스피킹이 목적이었으니까. 문법 공부는 진짜 거의 안 했고, 왜냐면 문법 공부 같은 거는 내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문법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여기서는 말을 먼저 뱉어야 되니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단어랑 그런 문장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단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단어를 조금 알면 리스닝이 돼요. 리스닝. 확실히 그러겠다. 내가 아는 단어니까 들리는구나. 그럼 대충 그때부터는 대충 끼워 맞추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 안 와요?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오고,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새로웠어요. 하루하루 이런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동사를 쓰면 그 다음에는 바로 동사가 뭐다. 난 이걸 몰랐었거든. 근데 나도 몰랐어. 어느 날 그거를 알면, 아 이랬구나, 그렇구나. 만약에 동사를 썼는데 동사를 쓰고 싶으면 뭐 to 부정사 아니면 뭐 ing를 써야 되는데 아마 맞을 거야. 아마. 자신감 가져, 제이무스.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뭐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러면 1대1 수업이 도움 많이 돼요? 1대1 수업이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러니까 1대1 수업을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근데 선생님들이 리스닝 선생님, 리딩 선생님, 스피킹 선생님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파트별로. 근데 저는 리스닝, 리딩 선생님한테도 스피킹만 하고 싶다 하면서 책 단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계속 스피킹 연습만 하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롤플레이 같은 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상황극. 선생님 여기는 지금 레스토랑이에요, 선생님이 점원이고요, 저는 손님으로 왔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다 해주거든. 그렇게 상황극을 엄청 많이 했어. 나도 상황극 좋아하긴 해. 정말이야? 어떤 상황? 그리고 이제 제가 단어를 만약에 공부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는 제가 외운 단어들을 무조건 썼어요, 그 스피킹 시간에. 그래야지 더 빨리 외워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기 같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필리핀이라서 발음이 별로라고 하던데 선생님들 발음은 어때요? 처음에 저는 선생님 발음이 별로였던 분이 몇몇 있어서 바로 교체했어요. 바로. 아, 이 선생님 좀 아니다 싶다 생각이 들면 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의 선생님들은 모두 발음이 좋았어요. 영어를 못하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지 않아요?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제 1대1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도 말을 진짜 천천히 해줘요.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from?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해주는데 그룹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왜 웃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러면 어학연수는 어떤 사람한테 추천해요? 굿 퀘스천. Thank you. 영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추천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한테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제 거기 오는 학생들도 다 영어를 못하니까 수준이 되게 뭔가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이나 문장을 외웠어. 그래서 내가 이거 써먹어야지 하고 친구들한테 써먹어도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들만 알아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랑 많이 놀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대신 선생님들이랑 나가서 놀고 하려면 뭘 또 작성하긴 해야 돼. 근데 한국인이랑만 논다던데요? 그거는 자기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신입생들이 다 모여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각 국기별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막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면 이제 그 각 나라 신입생들이 그 자기 나라 깃발에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지금 저 한국 국기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가만히 저 일본을 바라보고 있었어. 갈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거든.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못하잖아. 진짜 못하지. 가서 나 여기 좀 앉아도 돼? 하고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된 거야. 이거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학연수는 몇 개월을 추천하시나요? 일단 저는 2개월을 추천을 하고요. 1개월은 일단 너무 짧아요. 저는 1개월 때쯤부터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 친구들이 다들 2개월을 하는데 3개월을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내 친구들이 다 떠나. 그럼 난 진짜 외로워. 그 남은 한 달이 진짜 외로워. 그래서 저는 2개월을 추천을 합니다. 거기 어학연수 갔을 때 학생들의 나이나 국적은 어떻게 비율이 조성되어 있어요? 타이완이랑 중국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그 정도고, 아랍 사람들도 많았어. 그리고 나이대는 20대, 30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다양하긴 했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여기 오면은 무조건 아프거든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한 번씩은 아파. 나도 그랬고. 그리고 한국 병원을 많이 가는데 한국 병원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무조건 보험을 드셔야 돼요. 무조건. 저도 그 병원비 다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게요. 좋아요. 어느 학원으로 다녔어요? 저는 CIA라는 학원에 다녔어요. 벌레가 많나요? 일단 저는 벌레에 되게 무딘 사람이라서 못 느꼈는데, 어느 날 룸메이트가 우리 방에 개미가 왜 이렇게 많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로. 그리고 가끔 다른 친구들은 바퀴벌레 보고 그랬다는데, 근데 이게 동남아는 다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터넷 속도는 어때요? 인터넷은 진짜
아 진짜 너무 느려요. 여기가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냥 와이파이가 없는 거였고, 와이파이 안 쓰고 그냥 계속 데이터 썼고, 모든 학생들이 진짜 그랬고, 거기서 유튜브를 제가 업로드를 할 때 진심 반나절 걸렸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동남아 가면 물갈이 같은 거 해서 배탈 난다던데 배탈 나요? 아 배탈 나요. 저도 배탈이 났었어요. 제 일본인 친구는 배탈이 너무 심해서 이 남은 거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간략하게 학원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장점은 일단 시설이 너무 좋았고요. 깨끗했고, 스파르타인 듯 하면서 아닌 듯 하면서 약간 그런 거? 저는 또 너무 스파르타면은 또 하기가 싫어지고, 너무 풀어버리면 또 그것도 그 딱 중간, 이게 조금 너무 좋았어. 그리고 단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독서실이 나는 24시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나 처음에 갔을 때는 11시까지였어, 독서실 시간이.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12시까지로 바뀌었고, 도서실만큼은 24시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공부를 12시 넘어서 하고 싶은데 애들이 다 자고, 불 켜놓고 하더라도 그 불빛이 좀 세. 이제 룸메이트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밥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다? 근데 어쨌든 그 숙박이랑 식비랑 거기에는 다 그 600만 원에 포함이 된 거죠? 맞아요. 왜 이름을 제임스로 하셨나요? 일단은 처음에 제임스라고 한 거는 제일 흔한 거, 그래야지 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많이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일본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본인 친구들이 다 저한테 제이무스, 그 특유 악센트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냥 제이무스로 살아가야겠다 하고 제이무스로 바꿨어요. 이제 가. 다 찍었으면 이제 가.